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오늘 날짜 2021년 1월 31일이고요. 저와 함께 동진세미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은요, 발포제로 유명한 회사긴 한데 저는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 번째 2차전지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포토레지스트를 동진세미캠이 납품을 하는데요. 포토레지스트는요, 노광 공정 전에 이루어지는 공정입니다. 노광 공정이라는 건요, 밑에 사진을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의 첫 공정으로 웨이퍼의 반도체 회로의 라인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정 순서는 첫 번째가 웨이퍼 위에 얇게 광광액, 즉 포토레지스트를 발라주는데요. 이것을 동진세미컴이 납품을 하겠습니다. 3D 낸드의 KRF, D램의 ARF-I, 그리고 EUV 포토레지스트. 자, 표를 보시면요, KRF, ARF, ARF-I, EUV 가면 갈수록 공정에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선이 얇아지는 건데요. 동진세미컴이 가야 될 길은요, 향후 나중에 EUV 포토레지스트까지 개발을 완성해야지 향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살아남아서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D 낸드에 들어가는 KRF 같은 경우는 2013년, 그러니까 삼성과 같이 개발을 하였고요. 현재는 6세대, 즉 128단까지 쌓을 수 있는 싱글 스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요, 172단 더블 스태킹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선행하고 있는데, 오른쪽 세 번째를 보면 시안 1공장, 시안 2공장에는 웨이퍼 12치 기준으로 월 2만 장에서 월 4만 장, 평택 2공장에는 월 1만 장에서 월 3만 장, 즉 내년에 월 10만 장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계속 장비 투자를 하고 있고요. D램에 들어간 ARF, ARF-I 같은 경우에는요, 동진세미컴이 개발하면 삼성에서 이거에 대한 개발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번 자체 생산 라인 멈춘 뒤 제품의 개발 테스트를 진행해 줍니다. 이거는 막심한 손해를 감수하고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산 라인을 멈춘다는 것은 손해가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멈추는 생산 시간 동안 반도체를 생산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700에서 1000억 수준의 ARF 노광기를 동진세미컴에 판매를 했습니다. 70억 원에. 이것으로 봤을 때 삼성이 동진세미컴을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RF용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삼성 반도체 생산에 전량 사용되고 있고, 동진세미컴은요, ARF 이머전 장비를 2대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ARF-I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동진세미컴은 KRF뿐만 아니라 ARF-I 이 시장을 늘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KRF 대비 단가와 마진이 매우 높고 이제 막 국내 고객사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마지막 최종 목표는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5나노, 3.5나노, 2.5나노, 1.75나노 가면 갈수록요, 노란 막대, 즉 EUV 포토레지스트의 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KRF 막대는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정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KRF는 점점 사양산업이 되고 EUV의 포토레지스트가 많이 쓰는 것을 봤을 때는 동진세미캠은 여기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삼성의 3순위 공급사로 동진세미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이것저것 여러 재료들인데 대표적으로 또 몇 개, 2개 정도 더 있는데요. 텅스텐 CMP 슬러리 신너가 있습니다. 텅스텐 CMP 슬러리 같은 경우는요, 웨이퍼 평탄에 활용하는 CMP 공정에 활용되는 액체로서 원래는 미국 캐보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동진세미캠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에 성공을 하였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특허 소송이 걸렸었는데 2019년 캐보트사와의 국내 특허 소송에 승소를 하였고, 대만에서도 승소해서 현재는 한국,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너는요, 국내 점유율 1위고요. 웨이퍼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고요, 포토레지스트 사용량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액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BOE랑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표를 보면요, LCD 캐파가 한국은 줄어들고 있고 중국이 월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렉시블 OLED 역시 중국이 엄청나게 캐파를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전세계 업체별 중대형 디스플레이 매출액 점유율은요, BOE가 19%, LG 디스플레이가 27%,
그리고 삼성이 9%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요, 중국 법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국 법인이 사무실이 아니고 전부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상단을 보면요, 동진 세미캠은 주요 제품을 삼성 디스플레이 BOE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현황은요, 하단 부분처럼 한 18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은요, 동진 세미캠의 매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2차 전지에 CNT 도전제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들어갑니다. 오른쪽 보면 2차 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플러스를 양극이라고 마이너스를 음극이라 합니다. 양극재에 원래는 카본 블랙이 들어가는데 CNT 도전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공간이 5분의 1로 훅 줄어듭니다. 그래서 5분의 4는요. 그 빈 공간에 양극할 물질을 투입을 해서 주행거리도 늘리고 충전 시간도 늘리고 수명 향상시키고요. 역시 음극재에 넣으면요. 실리콘이 이 부피가 팽창하는데 이것을 도전제로 보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NT 도전제는 2차 전지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각광을 점점 부각받고 있고요.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 스웨덴 노스볼트사와 배터리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 설립 중인데요. 왼쪽에 이제 사진을 보면 노스볼트가 스웨덴에 위치해 있고 보면은 2022년 가동 계획으로 동진 세미캠이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삼성 SDI의 CNT 도전제, 양극재, 음극재에 보이는데 동진 세미캠 혹은 나노 신소재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동진 세미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봅니다. 매출입니다. 15년, 16년, 근데 17년도에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훅 늘었고요. 19년대도 늘었는데 2020년 3분기 당기순이익이 엄청 늘었습니다. 이미 2019년 당기순이익을 2020년 3분기 때 782억으로 이미 달성하다 못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요. 참 이것을 봤을 때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전자재료의 발포제 포함해서 현재 이제 2023분기 4,301억, 해외 전자재료는 2,489억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도체의 포토레지스트는요, 동진 세미캠의 중요한 먹거리고요. 이걸 국산화해야 되고 KrF, ArFI의 매출액을 상승시키고 이것의 매출을 바탕으로 EUV 포토레지스트에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하여 제품화를 시키는 게 사활을 걸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신너, 텅스텐, CMP 슬러리 또 있고요. 그 디스플레이는 중국, BOE. 그래서 BOE 공장 근처에 있는 해외법인,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법인 설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그리고 세 번째 2차 전지 CNT 도전제로 노스볼트와 공급 계약을 맺었고 스웨덴 현지 법인 설립 중에 있고, 여기서 조심스럽게 삼성 SDI 떠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이번에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시간 내서 공부를 하여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모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